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비디오는 코로스 페이스 3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스 페이스 2에서 페이스 3로 이제 기기 변경을 했는데 내돈내산이고 3로 결국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코로스 페이스 3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샅샅이 한번 리뷰를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성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스페이스 3를 딱 구매를 하시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요런 두 번째 박스, 그러니까 본 박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시계가.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액정을 보호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시계죠. 코로스페이스 3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랑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소재 두 개가 있습니다. 코로스페이스 3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이제 30g이고요.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는 거는 39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쾌적함을 바란다고 하시면은 실리콘 소재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냥 그것보다 좀 경량성을 좀 더 중시한다고 나일론 소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버전으로 할 수 있고, 실리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나일론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나일론 같은 경우는 또 실리콘으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또 나중에 바꾸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또 보시면 이게 뭘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줄 있죠, 여기 줄선,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여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기가 USB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보내면은 교환하거나 반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킵초게 형님이 브랜드를 있는 거기 때문에 포토카드도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착용을 하고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로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제 추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티커 코로스에서 따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QR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튜토리얼 영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증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런티 품의 안전에 관해서도 이렇게 구성품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이제 받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모델명이 여기 이렇게 있고, 제조는 언제 돼 있고, 이런 디테일들 있죠. 디테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PS입니다. GPS 같은 경우는 코로스 페이스 2에서 페이스 3로 넘어오면서 싱글 밴드에서 듀얼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싱글 밴드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이제 모든 시스템을 켜짐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향상된 GPS 능력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밴드를 두 개를 쓰는 거죠. 듀얼 프리퀀시라고 여기 나와 있죠. 배터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듀얼 밴드를 코로스 페이스 2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의 어떤 운동이나 지형 지물에 따라서 적절한 조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배터리 능력이 향상될수록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위에 걸리는 것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냥 기본 모드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건물이라든지 위에 가리는 것들이 많다고 하시면은 듀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을 하신다고 하시거나 이제 울거진 숲을 또 지나갈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방해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듀얼 밴드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균 페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듀얼 밴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트레일 러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운동할 때에만 듀얼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표준 GPS 모드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러스페이스 3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 밴드 30g, 실리콘 밴드는 39g이 나옵니다. 한번 코러스페이스 2 실리콘 밴드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37g으로서 상당히 이제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일론 밴드 같은 경우는 30g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으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가볍다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계의 장점이라고 저는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페이스 2에서 3로 넘어오면서 이제 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치가 가능하고요. 터치와 버튼 조합으로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고했습니다. 시작해서 요거는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MID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몰레드가 아닌 점은 살짝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사용해보면서 좀 느낀 게 똑같은 MID이긴 한데 약간 이게 부드러워졌어요. 움직임 자체가 60Hz를 그래도 적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MID이긴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해봤을 때는 뭐 따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사용해본 바로서의 느낌입니다. 한번 2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뻑뻑했거든요. 개인적으로 2를 좀 오래 썼었는데 좀 딱딱하다는 느낌에서 60Hz를 그래도 적용한 게 아닌가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보면은 기본 기능일 수도 있고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간 모드를 켜게 되면 기본적인 백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할 때도 큰 방해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놔둬 볼게요. 켜놓고 보시면 야간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백라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밤에 훈련하실 때도 뭐 디스플레이를 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러스페이스 3에 대한 UI나 이런 글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랩 타임, 거리하고 랩 페이스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크기는 1.2인치라고 나와 있고요. 코러스 페이스 2가 요거고 페이스 3가 요건데 크기는 똑같고 픽셀 같은 경우도 똑같이 240 곱하기 240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랑 픽셀은 코러스 페이스 2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닝에 특화된 제품들은 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트랙 러닝이 있습니다. 트랙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레인에서 뛸 건지 아니면 2레인, 3레인, 4레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제가 코러스페이스 2를 쓸 때 GPS가 보정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 혹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마 코러스페이스 3도 트랙 GPS 보정이 되기 때문에 트랙 훈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트랙 운동을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해주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알림도 트랙 한 바퀴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1km마다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바퀴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이제 수동 랩으로 찍을 수도 있고, 요거는 페이스 2 때부터 잘 사용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트랙러닝, 근력 훈련, 트레이드밀, 자전거, 유산소, 실내 유산소, 걷는 거, 트레일 러닝, 하이킹 엄청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달리기를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 시계를 사용을 하시겠지만 다른 활동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록을 핸드폰이 아닌 시계 자체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월요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도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서 굳이 핸드폰을 지금 제가 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어라도 그 운동들의 정보들, 과거에 했던 운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걸 차고 운동을 하면 이 시계 자체에서 내가 5km부터 시작해서 풀코스까지 얼추 몇 분을 뛸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이걸 100%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풀코스는 좀 비정상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100% 믿고 이대로 또 뛰면 안 되겠죠? 디테일한 거를 또 스스로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러스는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다이얼 버튼 하나랑 랩 버튼 하나 이렇게 2개 있어가지고 가민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가지고 총 4개가 있는데 코러스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람의 취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걸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4개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를 검색해 보려면 윈도우나 핸드폰을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거 없이 바로 날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날의 날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전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 3로 넘어오면서 MP3나 MP4를 넣어서 내장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장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내가 핸드폰이 없이도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폰을 연결해서 셀룰러로 하는데 용량은 4기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시계에서 인출 시간이랑 일몰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부터 일몰까지는 몇 시간이 남았고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정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몇 시고 새벽 시간은 4시 38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도 이제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러스페이스 2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시간만 나왔었는데 직관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음에 듭니다. 바까지 나온 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스톱워치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1레벨은 몇 초, 2렙 몇 초 이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뭐 이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한 기능이라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심박계입니다. 심박계 같은 경우는 4개의 포토 디렉터를 사용해서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광학 심박을 사용을 한다고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페이스 2 같은 경우는 2개였는데 4개를 또 사용을 하니 좀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손목에 차는 거기 때문에 뭐 가슴이나 이런 심박계를 조금 더 차는 거에 비해서 또 심박이 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신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브랜드에서 과학과 기술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합니다. 인터벌 같은 경우는 초수나 정확한 디테일을 보는 편인데 심박은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 같은 부분은 완충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용 케이블이고요. USB 또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요즘에 C타입으로 다 바뀌는 추세인데 C타입으로 바꿀 순 없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충전 단자를 그대로 착용을 해서 페이스 3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가 제가 이 시계를 산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동기이기도 한데요. 완충 시 38시간까지도 가능하고요. GPS 모드로. 배터리만큼은 좀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계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되게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스 같은 경우는 최고 1km도 보여주거든요. 제가 옛날에 가민 245 뮤직을 사용했을 때는 요 UI가 없었었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km가 나와서 좋습니다. 데이터를 좀 사진과 함께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이미지 들어가서 편집을 누르고요. 프리셋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승 고도와 거리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거리와 최대 심박, 평균 심박 볼 수 있고요. 또 거리와 운동 시간과 칼로리, 그리고 평균 페이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심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최고 속도와 평균 페이스,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도 세로로 사진을 공유할 수 있고 1대1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스토리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세로로 하실 거고 피드로 하시게 되면 1대1로 하시겠죠.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페이스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포트 페이스라고 해서 이포트 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오르막에서 저는 이제 질주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르막에서 빨간불과 노란불이 많이 지금 켜져 있잖아요. 근데 오르막에서 실제적으로 페이스가 올라간 만큼 그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페이스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포트 페이스를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3분 50초라는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평지에서는 3분 50초 페이스만큼의 힘이 들어갈 테지만 오르막에서 평균 페이스가 3분 30초 페이스가 만들어졌다면 사실상 그걸 평지로 환산했을 때는 3분 30초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이 코러스만의 경쟁력이자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러스 어플에 들어가시면 칼로리가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그리고 어제,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년 단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은 몇이 나오는지 년 단위로, 월 단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걸음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은 지금 2,700걸음을 걸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38,000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잘 차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이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1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의 평균 걸음을 또 이렇게 디테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다 싶은 것들은 좀 버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정성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데이터로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코러스의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러스에 들어가 있는 초기 화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일시정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모델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인기로 이렇게 있고요. 이벤트, 애니메이션,
요 정도면은 뭐 자기 니즈에 맞는 게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 화면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하고 제가 이 코러스 페이스 3로 결정적으로 내돈내산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충전기가 요즘엔 다 C타입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제품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게 저의 이제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이고요. 제가 이제 코러스 페이스 3로 이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게입니다. 가벼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코러스 페이스 2 같은 경우도 무게가 37g이었습니다. 실리콘 밴드를 사용했을 때.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무게도 줄어듭니다. 그럼 6g 정도가 이제 줄어들고 거기서 싱글 밴드에서 듀얼 밴드로 또 바뀌었네요. 그럼 운동에 대한 퍼포먼스와 정확도가 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정말 그래도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제품을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무게에 긴 배터리를 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전 그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리뷰가 여러분들이 코러스 페이스 3가 궁금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코러스 원래 페이스 프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코러스 페이스 프로로 가지 않은 이유가 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좀 더 무거워졌다는 게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예요. 근데 저는 아몰레드를 포기를 하고 무게가 주는 이점이 저는 너무 이제 강력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